이진관 판사, 선고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구속까지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한테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문 직전 양형 관련해서 말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선고 형량보다 중요한 건 이진관 판사가 이 선고를 내린 이유입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1심 선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형량이 높게 나왔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12.3비 이상 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해버린 순간 이 나라에서 지난 1년 넘게 이어졌던 말장난과 궤변의 여지가 크게 닫혔습니다. 계엄이니까 합법이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내란이 될 수 없다 같은 주장은 오늘 법정에서 사실상 뿌리부터 잘려나갔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건 계엄이 아니라 국헌을 물러나게 하려는 친위 쿠데타였고 내란 행위였다라고 못 박았으니 이제부터는 이 판단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짚은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거령을 발령했는데 그 내용이 적법하지 않았고 특히 언론 출판을 금지하는 대목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국가 권력이 직접 실행하려 했고 그 방향이 국헌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다수가 결합해 위력을 행사했고 그 위력 행사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까지 봤습니다. 그러니 12.3은 특수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단이 가지는 무게는 큽니다. 그동안 12.3을 비상조치처럼 포장하며 회색지대를 만들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흑백을 갈라버렸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란이냐 아니냐의 영역이 아니라 내란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가 더 날카로운 이유는 한덕수의 역할을 주변부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덕수는 단순히 계엄 선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외피를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동원된 인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표지는 12월 3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 부서의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실제로는 윤석열이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사후에 피고인과 김용현, 윤석열이 순차 서명의 문서를 성립시킨 것이니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신용을 해한 허위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사후 문서고 현실은 뒤늦게 합법인 척 만들어내는 공문서 조작입니다. 그걸 법원이 정확히 허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면 내란은 늘 절차라는 가면을 씁니다. 총칼만이 아니라 종이로도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법원은 그 종이의 역할을 그리고 그 종이에 서명한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 대한 한덕수의 태도도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전달한 단전단수 조처를 두고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특정 언론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이 한덕수와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했을 때 한덕수가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CCTV 영상상 지시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지휘 감독을 받은 이상민의 단전단수 지시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오늘 판결이 그냥 사건 정리가 아니라 내란의 작동 방식을 해부한 판결이라는 증거입니다. 총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극단적 위헌 위법으로 질주할 때 막아사는 것이 총리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지 대신 동의가 포착됐다면 그건 몰랐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형량이 23년으로 나왔습니다.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그보다 높았습니다. 이건 법원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이라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란을 성립시키는데 핵심 기여를 한 중요 임무가 무엇인지 법원이 분명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선고는 내란의 핵심부 바로 아래에 서 있던 인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한 판결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숙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내란 중요인 무종사자로 판단됐고 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그 추종 세력에게도 변명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합법적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판결을 통째로 부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부정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내란의 구성 요건을 조목조목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강렬하게 다가온 건 선고 직전까지의 풍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덕수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한덕수가 호하 호텔 로비와 피트니스 입구에서 목격되고 유명 돈가스 집에서 부인과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반성한다, 후회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이 그것도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로 알려진 날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소비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는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23년이라는 형량 자체가 상징처럼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내라는 말로만 큰 죄가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특히 오늘 선고의 마지막 장면이 강했습니다. 한덕수가 훈장을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해왔고 최근 우울증 관련 진단서도 제출했다는 양형 자료가 언급됐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는 감경 논리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걸 곧바로 면접으로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이런 극단적인 위헌 위법을 저지르고 계몽적 계엄 같은 망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이런 일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23이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이런 양형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감경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둔 판결입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공직 경력과 훈장이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 더 쉽게 국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권력자에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봐주자는 논리가 붙는 순간 민주주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판결은 그걸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쯤 되면 직위원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의 성격이 법원 판단으로 먼저 정리돼버린 셈입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가 내란의 핵심 구성과 목적, 실행 방식, 위헌성, 폭동성까지 판단해버렸으니 이후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을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뭉개는 건 훨씬 부담스러워집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윤석열이나 조이대가 원하던 방향으로 판결의 틀을 돌려놓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오늘 판결로 그 현실성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생긴 이상 이후 판결이 그 판단과 정면 충돌하는 순간 사법부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폭증합니다. 오늘 한덕수에게 23년이 선고된 건 단지 강한 처벌이 아니라 방향 선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내란을 저지르면 그 아래에부터 그 실행과 은폐를 도운 자도 같은 내란의 무게를 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훈장과 경력, 진단서가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언론을 봉쇄하고 단전 단수를 논의하는 순간 그건 통치가 아니라 헌법 파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법원은 그 선언을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언이 한 번의 명판결로 끝나지 않고 내란과 방탄 궤변의 사슬 전체를 끊는 기준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국민은 오늘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 재판들도 더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